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오미크론이 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며 미국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유럽 그 축구에서도 이제 연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연말을 강타하고 있죠. 지금 지난 11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 변이 바이러스로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그 바이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가지고 5번째로 이제 무려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확진, 전파력이 좀 굉장히 세고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이제 겉에 있는 단백질에서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2배에 해당하는 약 32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는 인체 세포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용체 결합 영역에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약 2개가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는데요. 이 오미크론에서는 무려 한 10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전염력이 강해서 한 5배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돌파 감염도 발생을 해가지고 백신의 이제 효능에 대해서 이제 무색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을 맞았으면 거기에 균이 들어와도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이것이 지금 맞는 백신이 이제 딱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는 딱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것은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감기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전파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인체 감기나 독감처럼 이제 치명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구세주라는 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변이는 전파는 잘 되지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바이러스를 석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와 같은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치명력이 더 떨어져서 이제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직도 연구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미크론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호흡곤란이라는 그런 증세는 좀 많지 않고요. 두통, 혀눈, 그러니까 어지럽고 식욕이 감퇴되고 체력이 저하되고 기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지만, 이제 계속 연구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거 치명률, 사람을 손상 줄 수 있는 비율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미크론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미크론. 아직 오미크론에 딱 맞는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백신 맞는 사람이 이제 딱 맞는 거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백신을 맞았던 분,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그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치명적인 그 증세는 적다는 것이 중증 증세는 적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기존의 백신을 맞는 사람이 좀 이제 중증 상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이것이 얼만큼까지 가는지 좀 아직 그 정확한 것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 폐단을 낳게 되죠. 일단 현재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단 시간을 줄이고 사람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번 연말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특히 식당가에서는 많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꼭 우리 건강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모든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드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가? 아직 백신은 나오지 않았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또 이제 그 두려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이 백신을 맞고서 그냥 안 맞아도 이제 건강하게 살 사람을 너무 맞춰가지고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제 피해를 보는 그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연구를 이제 현재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을 에 의한 부작용으로 내 가지고 그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밝혀내고 또 이제 백신 아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오미크론이든 델타 바이러스 등 하여튼 어떤 종류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과 백신을 맞고 맞은 그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선의 방법으로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이제 백신을 맞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신의 위생과 방역을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균이 많이 있는데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 면역 기능을 우리 기르는 것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대체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잘 하신다면 이제 면역이 튼튼해져서 코로나19나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걷고 함으로써 자기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다리에 힘이,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팔에 힘도 없어가지고 일어서질 못해서 팔로 막 일어나다가 팔까지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련성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근력을 힘들더라도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팔다리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또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운동을 해줌으로써 근력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식 위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술, 기름기, 육류, 튀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뭐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 패스트푸드, 튀긴 거, 가공식품 같은 것은 면역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대신에 이제 콩류, 생선, 야채, 과일, 통곡류, 해조류 등과 같이 이제 자연적인 거 위주로 먹고요. 고기를 먹더라도 꼭 필요한 영양소만큼만 딱 먹는 것이 좋지, 너무 과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공해 음식, 자연식품, 저농약, 저공해, 그리고 이제 유기농 음식 등과 같은 걸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분노, 화병 이런 것이 많이 있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한다든가 열을 많이 받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든가 화를 많이 낸다든가 하는 경우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이 위로 많이 올라가고 손발 아랫배 하복부는 좀 차지면서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면역이 저하되게 돼요. 항상 마음을 안정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바른 자세를 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 우리가 이제 팔 쪽에 기울어진다든가 특정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의 증세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거북목이라든가 등굽업다든가 일자목인 경우에는 이제 등이 굽어지게 되죠. 어깨도 굽어지고. 그러면 흉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폐 기능, 위장 기능까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제 감기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델타 바이러스 등 오미크론이 오든 이것이 오게 되면 이게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심폐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나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다섯째로는 이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거죠. 우리 아무리 그냥 장사여도 잠 못 자고 쉬지 않고 무리하게 한다면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이 안 좋을 때 휴식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정력을 보하는 그런 약재가 많이 있거든요. 성기능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정력을 많이 먹는데, 실제는 이 정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력제를 먹고서 우리 몸에 정을 보충하고 있어야지 오장육부든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지는데, 이 과도한 성생활로 이제 정액을 소모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팍팍 떨어집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정기신, 그러니까 동의보감 보면 아랫배에는 정이 있고 가슴에는 기가 있고 머리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신이 잘 돌고 밸런스가 잘 기능을 해야지 맞아지고 해야지 튼튼한데, 이것이 정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체력의 근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력을 해주는데, 이 정이라는 건 한방에서 이 남녀가 교접을 했을 때는, 성행위를 했을 때는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정력이 더 강하고, 또 정이 풍부해야지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합니다. 또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보면 리비도라고도 정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풍부해야지 이것이 정으로도 성적인 것으로도 쓰지만 이것을 승화시켜 가지고 예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어떤 창의적인 것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의식도 좋고 체력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성생활로 정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정력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있죠. A죠. 그러니까 이제 성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병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정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을 좀 소모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 정이라는 것은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노약자, 어린이, 허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제 항상 코로나19 감염이 안 되게 이제 개인위생과 그러니까 방역을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확진이 되고 바이러스균이 들어와도 무증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균이 들어와도 기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나이 드시고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고 허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옆에서 조금만 옮기면 바로 그냥 감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없다고 해서 무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좀 피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손이나 이런 데를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이제 개인 방역과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빨리 나으려고 항생제를 막 쓰게 되죠. 물론 이제 빨리 나서 편한데 이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외국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 막아주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외국군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없으면은 바로 그냥 그 외부의 그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훈련이나 예비적인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해야지 외부에 강항균이 들어간다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항균이 왔을 때 대응을 못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항생제의 남용을 피해 가지고 자신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항생제 말고 이제 추운 날씨나 환경에 과잉 보호하는 것을 좀 피해야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약간 적응을 해야지. 이런 날씨 변화에 잘 적응을 하는데 조금만 더우면은 좀 서늘하게 하고 조금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하다 보면 이제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을 못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건 겨울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보통 흔히 이제 감기는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름에는 잘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쉽게 감기 기운이 오게 되는 거죠. 한방에서는 이제 상한이라 그럽니다. 한해 상하면은 감기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독감이든 감기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한기, 찬기운에 의해 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추위에 잘 견뎌내야지 이런 감기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아니면 오미크론과 같은 것이 온다고 해서 적응을 잘 합니다. 그러나 추위에 약하고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날씨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평소에 추운 날씨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맵집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 9번째로 질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어떤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위장병, 소화불량, 팔다리 아프고 막 하다 보면은 몸이 힘들어지고 잠 못 자고 하다 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때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걸리게 됩니다.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바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해야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사상체질의학적,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사상체질적으로 보면 각 체질로의 장부의 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특히 가장 폐기능이 약한데요. 간 기능은 강하지만 먹는 건 흡수는 잘하지만 배설이 잘 안 됩니다. 배출이. 그래서 폐기능이 가장 약해서 폐를 잘 보호해줘야 되고요. 소양인들은 이제
비장 기능, 먹는 건 잘 먹는데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정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정이 약하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하고요. 소음인들은 신장 기능과 한데 위장 기능이 약합니다. 소화 기능이.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항상 그 소화 흡수를 잘해가지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나 오미크론의 가장 강한 재질은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대 간소호죠.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한데 간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 폐 기능도 같이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제 그 폐를 좀 그래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한방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는 옛날부터 이제 양방에서 치료하는 약이 위주지만 한방에서 보호하는 거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거, 체력이 보하면 체력을 보여주고 몸에 열이 많거나 그러면 열을 내려주고 이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이제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호하는 약을 먹던 병을 치료하는 한약을 먹던 많은 한약재 중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약재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을 먹음으로써 몸의 면역 기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에 뭐 여러 가지 보약 중에서도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면역 기능, 특히 선천의정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한 약이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약재를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병에 맞게 먹는다면 이제 면역 기능이 강화돼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든 오미크론이든 어떤 백신이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방송 김수범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의 대처법에 대해서 면역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부의 김수범이었습니다.